반갑습니다. 조정현TV의 조정현입니다. 오늘은 신축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대출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축 사업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대출이죠. 그리고 부동산 투자는 이 레버리지, 대출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것이 기본 메커니즘인데요. 신축 사업을 진행을 하실 때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PF 대출, 또 공사비 대출, 이게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 공사비 대출과 PF 대출을 좀 혼동해서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큰 범주에서는 같은 것이지만 디테일하게 따져 들어가게 되면 다른 점이 있습니다. 총 3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 공사비 대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공사비 대출이라는 것은 토지비, 건축비, 기타 비용, 이 3가지 중에서 토지비의 80%, 건축비의 70%를 대출을 해주고 기타 비용에 대해서는 대출을 해주지 않습니다. 이 첫 번째가 공사비 대출이고요. 그리고 PF 대출이라는 게 있죠. 이 PF 대출은 토지비, 건축비, 기타 비용을 생각하지 않고 최종적으로 이 건물을 지었을 때 나오는 분양금액이나 매출 금액, 이 매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대출을 실행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매출 금액이 100억 원이고 투입 원가가 50억 원이라고 했을 때 이 50억 원은 생각하지 않고 최종적으로 나오는 이 매출 금액 100억 원을 기준으로 60%나 70% 이렇게 산정을 해서 대출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들어가는 원금이 가장 적게 들어가는 대출이 PF 대출이죠. 그리고 요즘에는 이 공사비 대출과 PF 대출의 중간 성격을 갖고 있는 대출이 있는데, 이 중간 성격의 대출 같은 경우에는 PF 대출에서 말씀을 드렸던 최종 매출 금액이 100억이고 내 투입 원가가 50억 원이라고 할 때 이 매출 금액은 보지 않고 투입 금액 50억 원에 대해서 토지비, 건축비, 기타 비용을 생각하지 않고 전체 금액에서 80%를 대출을 해줍니다. 이 공사비 대출과 다른 점은 공사비 대출은 토지의 80%, 건축비의 70%, 그리고 기타 비용에 대해서는 대출에 산정을 하지 않지만 이 중간 성격에 있는 대출 같은 경우에는 그 나머지 기타 비용까지 전부 다 포함을 해서 대출을 산정하기 때문에 대출 금액이 조금 더 커지게 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가 투입되는 금액의 20%의 자금을 갖고 있으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구도가 이 중간 성격에 있는 대출입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공사비 대출이라는 것이 있고 PF 대출이 있고 이 중간 성격의 대출이 있는데, 이 공사비 대출이라는 것은 토지비의 80%, 건축비의 70%를 대출을 해주고 나머지 기타 비용에 대해서는 산정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대출 금액이 가장 적게 나온다. 반대로 얘기하면 내 실투자 금액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이 이 공사비 대출이고요. PF 대출은 들어간 돈은 생각하지 않고 최종적으로 매출이 발생되는 금액에 대해서 퍼센티지를 산정을 해서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대출 금액이 가장 크게 나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실투자 금액이 가장 적게 들어가는 것이 PF 대출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사비 대출과 PF 대출의 중간 성격을 갖고 있는 대출이 있는데, 이 대출 같은 경우에는 공사비 대출에서는 산정하지 않았던 기타 비용까지 산정을 해주지만 PF 대출과 다른 점은 최종 매출 금액을 기준으로 퍼센티지를 산정하는 것은 아니고 투입 금액 대비해서 80%까지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총 사업비의 20%를 내가 실투입 금액으로 갖고 있으면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신축 사업을 진행을 하는 데는 이 3가지 방식의 대출 방법이 있고 여러분들의 자금 운용과 또 이 사업성을 기준으로 해서 가장 적합하고 안전한 대출을 여러분들께서 선택을 하셔서 사업을 진행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